안녕하세요, 신했습니다. 얼마 전 인텔이 아키텍처 데이에서 10나노 슈퍼핀 공정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세대 타이거 레이크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첫 번째, 9월에 발표되는 타이거 레이크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는 CPU인가? 두 번째, 10나노 슈퍼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인텔이 자랑하는 새로운 그래픽인 Xe는 과연 기대할 만한 수준인가? 이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새롭게 발표하는 타이거 레이크 CPU는 저전력 U 버전부터 출시가 되고요. H 버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H 버전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10세대 아이스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U 버전만 출시가 됐고, H 버전 같은 경우는 사실 명함도 못 내밀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H 버전을 조금 이거 기대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도 게이밍 노트북에 장착이 될 H 버전은 반드시 출시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를 설명을 하자면 먼저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10세대 아이스레이크는 써니코브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었죠. 인텔이 써니코브를 설명할 때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IPC의 상승이었습니다. CPU 클럭당 성능이 상승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같은 클럭일 때 성능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클럭이 그렇게 높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 세대 CPU에 비해서 성능 향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도리어 성능이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타이거 레이크에 적용된 윌로우 코브 아키텍처는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는 아니고요. 실제로 써니코브의 성능 개선판이다라고 인텔이 이미 발표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클럭당 성능은 높았지만 실제 클럭이 낮았던 부분을 해결을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윌로우 코브는 클럭당 성능도 높고 실제 클럭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8%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발표를 했고, 동급 나노 공정에서 가장 높은 성능 발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인텔이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전력 버전인 U 버전부터 출시가 되니까 아무래도 게이밍 제품보다는 논게이밍 제품을 먼저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죠. 그러면 AMD의 R5 4500U, R7 4700U와 경쟁을 하는 모델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품이 출시가 되면 이를 비교하는 재미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부분은 10나노 슈퍼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AMD는 7나노를 가지고 지금 CPU를 만들고 있고, 인텔은 이제 10나노의 성공을 이야기를 하면 이거 둘을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니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공정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AMD의 7나노는 TSMC의 7나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텔의 10나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의 10나노 공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일단 요 트랜지스터랑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반도체의 성능은 집적도와 관련이 있죠. 이렇게 나노 공정을 미세화시키는 것은 단위 면적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어넣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메가 트랜지스터 퍼 제곱밀리미터입니다. 즉 제곱밀리미터당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를 심을 수 있느냐가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텔의 10나노와 TSMC의 10나노, 삼성의 10나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텔은 100.8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TSMC는 60.3, 삼성은 51.8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곱밀리미터당 인텔은 1억 개, TSMC는 6천만 개, 삼성은 5200만 개 정도의 트랜지스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10나노의 경우도 실제 성능은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이고, 실제 TSMC의 7나노와 비교를 하더라도 인텔의 10나노가 트랜지스터 개수로 훨씬 우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인텔의 고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4나노에서 10나노로 넘어갈 때 무어의 법칙을 따른 파운드리는 인텔밖에는 없습니다. 반도체 집적도를 2배 이상으로 올려서 성능 개선을 이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인텔이 이렇게 14나노에서 10나노로 갈 때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를 2배로 올린 부분은 사실 무어의 법칙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 제일 크죠. 인텔의 공동 창립자인 고든 무어가 발표한 아니면 정립한 그 법칙에 대해서 실제로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회사는
인텔밖에 없죠. 나머지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무어의 법칙이 무너졌다라고 할 정도 수준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집적도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 인텔의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뭐 가장 높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이렇게 10나노를 할 때 굉장히 괴롭힌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려면 먼저 슈퍼핀의 개념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개념도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로 게이트 피치를 늘려서 더 많은 전류를 흘려 보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게이트 프로세스 구조를 개선해서 전류의 이동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세 번째로 소스 드레인 구조를 효율화해서 더 많은 전류를 흘려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 배선도를 보시면 코발트를 사용을 했다고 인텔에서 발표를 했죠. 사실 이 코발트의 부분이 인텔의 10나노의 성공을 가장 괴롭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코발트는 구리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빠르고 저항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료의 물성이 상당히 딱딱하고 식각이 어렵기 때문에 코발트가 구리보다 상당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인텔의 10나노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말로 막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쉽게 설명을 하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 더 빨리 흐른다는 것은 CPU의 속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발트를 사용을 해서 저항을 더 낮췄다라고 보는 것은 발열을 줄였다라고 보시면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더 빠르게, 그리고 발열은 더 적게 제품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보시면 거의 90% 정도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인텔이 자랑하는 Xe 그래픽 카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전 세대 내장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내장 그래픽 이꼴 쓰레기다, 이렇게 뭐 공식이 성립할 정도 수준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10세대 아이스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었지만 그 역시 소비자들이 만족할 부분은 못 됐죠. 반면 AMD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르누아르 CPU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굉장히 좋은 내장 그래픽을 가지고 있죠. 웬만한 낮은 수준의 3D 게임이 돌아가는 정도 수준이고, 플루이드 모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하면서 AMD는 내장 그래픽 하나는 정말 쓸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인텔은 조금 그 애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타이거 레이크의 SoC 구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내장 그래픽 XE-LP GPU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슈퍼핀 공정의 최대 수혜자라고 봐도 될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 세대 그래픽에 비해서는 6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E 그래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타이거 레이크의 내장 그래픽은 인텔의 Xe 라인업 중에서 최하위인 Xe-LP입니다. 그 위에 Xe-HPG가 지포스랑 경쟁할 게이밍 라인업이고요. 그 상위 그래픽은 일반 용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 메인스트림급은 Xe-HPG가 됩니다. 가장 먼저 보여줄 Xe-LP의 내장 그래픽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향후 Xe-HPG의 입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i5 1135G7에 메모리 8기가를 꽂고 내장 그래픽인 상태에서 롤 정도는 충분히 돌아갑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쌉가는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장 그래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좋아졌는지는 제품이 나왔을 때 벤치마킹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마도 이 그래프라든지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웬만큼의 게임은 잘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2세대 타이거 레이크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제품이 9월 2일에 이제 출시 예정이죠. 런칭이 9월 2일 날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실물로 제품을 만나보려면 11월 중순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제품을 노트북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인텔의 10세대가 워낙에 실패를 받고 그 이전에는 발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좀 어마무시한 정도 수준의 발열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14나노 가지고 14나노 플러스 이렇게 뭐 굉장히 우려먹던 그런 부분을 이제는 조금 완벽하게 해소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품이 출시가 되면 여러 제품들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성능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